우리 오늘 속도가 속도부터 할 차례 맞죠? 속도가 속도부터 할 차례 맞죠? 당연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들은요. 자, 위치,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따질 거냐면 수직선 위에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움직여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어떤 놈이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그 놈이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계속 바뀌어가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T에서의 위치를요. 점 T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XT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XT라는 얘기는요, X라는 이 좌표의 위치가 누구에 의한 함수로 주어진다? T에 의한 함수로 주어진다. 즉, T에 대해서 T의 값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속력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 거리를 뭘로?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 이거를 우리는 바로 속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속도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동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뭘로 나눈 것?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먼저 평균 속도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평균 속도라는 얘기는 구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으로 주어지는 거야? 시간에 대한 구간으로 주어지는 거야. 시간이 0에서부터 t까지 바뀔 때 그때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의 변화량 t-0분의 xt x0 이게 바로 평균 속도의 의미가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라는 거야. 그런데 평균 속도가 아니라 시간 t가 어떤 놈 알파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순간 속도를 구하라 라고 나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요 놈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델타 x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 이거 미분 처음 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순간 t가 알파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리미트 델타 t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t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혹은 t가 알파로 갈 때니까 리미트 시간 t가 알파로 갈 때 t 마이너스 알파분의 xt 마이너스 x 알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f 프라임 알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순간 속도라는 건 누구예요? f 프라임 알파. 즉 무슨 얘기야? 이 위치를 뭐해? 미분해. 그러면 x 프라임 t가 될 거고 t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바로 알파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거야. 즉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순간 속도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된다고. 그리고 보통 이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vt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속도 vt, 정확히 말하면 순간 속도입니다. 속도 vt는 누구? 위치를 뭐한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는 이럴 수 있을 거야. 속도 역시 뭐 한다는 얘기야? 변한다는 얘기죠. 속도 역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t equal 알파에서 순간 속도의 변화율, 누구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t가 알파로 갔을 때 t-알파분의 뭐가 돼야 돼?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vt-v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v'-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겠네. 우리 처음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 얘기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즉 요번에는 속도 vt를 미분하면, 그래서 뭐를 찾으면 v'-t를 찾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 즉 가속도라고 부르고, 가속도라고 부르고 요놈은 보통 우리 AT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을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주어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게 전부 다야. 나중에 이거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거꾸로도 가능해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 그 조금 다른 건 적분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미분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라고? 가속도.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나머지 이 개념만 알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 도함수의 성질이라든가 미분계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용어만 속도니 가속도니 위치니 이런 말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나머지는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문제 또 이제 쭉쭉 풀어가면서 오늘 진도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2죠? 1309번 문제입니다. 1309번 여기다 할게요. 1309번. 수직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뭐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어?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위치예요. 이때 속도를 뭐로 표현하자고? VT. 요 놈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4. 인 순간에 가속도. 얼마를 구하라? AT를 구하라.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VT는 뭐라고? 요 놈을 미분한 거라고. 요 놈을 X에 관한 함수니까 요 놈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6. 요 놈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4가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때 뭐를 구할 수 있어? 이때 T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T는 다시 어떻게? 요 놈을 또 한 번 미분한 게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요 놈을 미분해서 어떻게 쓰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라고 쓰고 여기서 구한 T값을 요 자리에 대입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요 방정식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에서 정리까지 좀 해볼까요? 자, 요 VT예요. 6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8은 0이고요. 6으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이때 T값은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T는 지금 사실 누구야? 시간이에요. 시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학에선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T가 얼마? 3. 그럼 우리는 그때의 즉 T가 얼마에서의 3에서의 뭐를 구하라?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속도를 다시 미분한 요 놈의 T자리에 누굴 집어넣자? 3을 집어넣자.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6 더하기 12니까 마이너스 24. 요게 바로 가속도가, 뭐야, 똑같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마이너스 24가 된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용어 구분만 좀 잘해주면 됩니다. 1312번은 연산하기 전에 자 문제를 먼저 보고 의미를 좀 파악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주어져 있대. 점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원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VT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바뀌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된다는 뜻? 0을 거쳐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를 원하는 거야? VT가 0이 되는 점. 다만 조심할 건 0이 되면서 뭐?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거 무슨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극값하고 느낌 비슷하죠? 극값. 즉 속도를 바꾼다라는 건 위치의 극값이 바뀐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1312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라는 놈이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하자? 미분부터 하자.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자, 일단 요 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t값을 찾겠다. 그게 바로 뭐다? 속도가 바뀌는 t다. 요거 0이 되니까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t가 언제 2하고 3일 때 요 놈은 2차니까요. 만약에 1하고 3이면 무조건 부호는 바뀌겠죠. 뭐 바뀝니다. 근데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빠른 쪽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시간이 빠른 쪽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t값이 얼마일 때를 얘기하자? 1일 때를 얘기하자라는 얘기일 거야. 근데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자는 얘기죠. 자, 이때 가속도는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2t 마이너스 4고요. 2t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2t 마이너스 4니까 근데 t가 얼마? 1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네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레벨 3가 있나요? 레벨 3로 나올 만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없네요.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금방 끝나겠죠? 1321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을 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과 X2. 자, 이게 점 P, 이게 점 Q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때 X1은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이고요. x2는요. t 제곱 플러스 3t랍니다. 이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Q의 속도는 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먼저 일단 속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속도. 자, x1의 속도를 v1t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속도는 뭐야? 얘를 미분한 거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12t일 거고요. 요 놈의 속도를 v2t라고 합시다. 그럼 요 놈을 미분한 거니까 2t 플러스 3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P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겠네요. 요게 0이 되는 점 t 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 되는 점이니까 t가 0일 때하고 2일 때인데 t가 0일 때라는 건 뭐야? 아직 출발 안 했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겠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방향 바꿀 때 얼마란 얘기야? 2. 그때의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요 t 자리에 뭐 집어넣자? 2.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7이라는 값이 나오겠네. 여기 쉽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용어 구분만 여러분이 잘하면 됩니다. 그럼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치, 이수야?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보면서 왜 안경 안 썼지 했다가 시간이니까 안 쓰고 1327번. 왜? 너도 0 집어넣냐? 아니, 잘못 썼어. 1327번 보세요. 지면으로부터 35m의 높이에서 20m/s 속도로 지면과 자 20m/s의 속도로 쏘아 올렸다고 그랬으니까 V0가 20인 거겠죠. 이게 속도니까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높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위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h는 3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입니다. 최고 높이는 다시 1327번 h 높이가 즉 위치가 3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래요. 이때 뭐를 물어보냐면 최고 높이. 최고 높이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h의 무슨 값?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이런 얘기겠죠. 자, 최고 높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뭐야? 수직으로 쏘아 올렸으니까 뭐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수직으로 쏘아 올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고 지점이라는 얘기는 지면에서부터 출발해서 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속도가 뭐였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속도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에서의 위치.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극대값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를 구하라는 문제야? 극대값 구하라는 문제라고. 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즉 속도가 뭐가 되는? 역시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겠네요. 그리고 얘가 위치니까 이때의 속도 vt는요. 요 놈을 미분하면 되죠. 요 놈은 0 되고 얘 놈은 얼마? 20 마이너스 10t. 얘가 0이 되는 t값.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극대값이니까 t가 2일 때에 누구? 함수값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35 플러스 40 마이너스 20이니? 맞죠? 그러면 얼마야? 55인가요? 55가 최대값이자 극대값이 될 겁니다. 여기도 레벨 3는 없어요. 자, 1335번 문제는 선생님 칠판에 안 쓰고 여러분 책 보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결국에 우리 미분할 때도 도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원래 함수 분석하는 거 했었잖아. 우리 도함수에서는 뭐 한 보라고 그랬지, 경두야? 도함수 그래프에서 뭐 한 보는 거라고 그랬어? 부호만 본다라고 얘기했어. 똑같은 개념이야. 자, 1335번 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의 그래프야. 자, 이건 그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는 XT, 뭐 FX의 그래프랑 마찬가지일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뭐일 때? 증가해서 감소로, 감소해서 증가로. 그쵸? 그게 미분했을 때 뭐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요놈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데가 시간 t가 얼마일 때예요? 1일 때, 3일 때, 5일 때. 맞아? 따라서 운동 방향은 몇 번 바뀐다? 3번 바뀐다. 3번 바뀐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여기 레벨 3 여기도 없네. 이거 마지막 유형 아니야? 25번. 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이번엔 그래프가 다릅니다.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속도 그래프야.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니까 얘는 뭐니? 위치 그래프를 미분한 도함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t가 0에서 g까지 움직일 때 방향이 바뀌는 횟수. 자, 방향이 바뀐다는 건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어디입니까? B와 D. 그죠? B와 D입니다. 몇 번 바뀌어요? 2번. 뭐, 문제가 겁나 쉬워요. 뭐, 있다고 문제야. 여기도 레벨 3 없죠? 마지막. 자,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올 1349번엔 별표를 해놓으시고요. 1349번엔 별표를 해놓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사람이 높이가 6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0.5m/s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뭔 얘기냐면, 자, 이게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높이가요 6m래요. 가로등으로부터 키가 1.6m인 사람이, 자, 요렇게 빛이 비칠 거고요.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림자 근데 누구? 길이의 변화율이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란 얘기는 길이 자체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길이 자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자 길이를 시간에 관한 조건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에 관한 문제는요. 그림자 문제는요. 뭐를 이용할 거야? 도형의 닮음을 항상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 거야. 자, 최초에 주어진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대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동했다라는 게 바로 요게 누구야? 사람의 위치가 되는 거겠지. 사람의 위치. 사람의 위치인데 얘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0.55 맞니? 0.5m/s로 움직인대요. 얘가요 0.55m/s로 움직인대. 0.55m/s로 움직인대. 0.55m/s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55라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는 거겠죠. 이놈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0.5 변하지 않는 속도로 얼마만큼? 시간 t만큼 움직이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자 길이 역시 여러분 배웠잖아요.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멀리 가면 그림자 길이 점점 길어질 거잖아. 그래서 그림자 길이 역시 누구에 따라서 바뀌게 돼? 시간에 따라 바뀔 거야. 그래서 L 또는 LT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 길이 요 놈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목표고, 그 다음 요 놈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뭐를 이용하겠다고?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겠다고요. 누구랑 누가 닮음이란 얘기야? 이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큰 삼각형의 큰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 6대, 작은 삼각형의 요 길이 1.62, 큰 삼각형의 여기 뭐야? 0.5t 플러스 LT 대, 작은 삼각형의 길이 누구? LT.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6LT와 요거 곱하면요, 산수가 좀 짜증나네. 자, 1.6 곱하기 0.5 하면 얼마니? 아무도 계산 안 해주죠? 16, 5 하면 5, 6에 03, 5, 1은 5, 5, 6에 03, 5, 1은 5.
0.610. 그럼 소수점 몇 개? 3개. 0.61t 맞나? 맞겠지 뭐. 플러스 1.6lt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네. 자, 그럼 이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4.4lt는 0.61t. 따라서 lt는 440분의 61t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 시간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결국 뭐야? 요 놈을 뭐한 놈? 미분한 놈. 그 놈을 바로 우리는 시간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산수 맞나 모르겠다. 대충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0.225? 나 혹시 산수 잘못했니?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나눠 떨어져요? 안 나눠 떨어지잖아. 산수 잘못해. 1.6 곱하기 0.5. 1.5개씩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얘요? 아니요. 이거요? 16 곱하기 50. 이거요? 16 곱하기 55가 610이 아니에요? 5, 6에 03, 5, 1은 5, 8, 5, 6에 03. 03인데 3을 그냥 쓰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880이네요. 그럼 이게 0.6이 아니라 0.88. 그럼 답이 쉽게 나오네. 이게 0.88. 그럼 이게 0.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도 0.2 이렇게 돼. 역시 나한테는 산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문제 포인트는 결국 뭐야? 요식 만드는 겁니다. 뭐를 이용하자? 닮음 이용하자. 요것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레벨 3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나요? 자, 넓이의 변화율. 근데 뭔가 지금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다 마찬가지야. 이게 넓이가 됐던 부피에 관한 됐던 결국은 우리가 어떤 변수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다? 변화율이다. 순간이라는 말이 사실은 빠져 있는 거야. 순간이란 말이. 근데 왜 빠져 있냐면 요 경우는 미분하면 그냥 상수가 되죠. 이 상수는 t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잖아요. t값이 뭐가 되든 간에 0.2잖아. 그래서 그냥 변화율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t값이 얼마일 때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미분한 이 식도 역시 뭐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냥 변화율이라고 하면 미분했을 때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1355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여기도 14, 여기도 14.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가 각 변의 길이가 매초 4cm씩. 자, 요 놈은요, 매초 4cm씩 늘어납니다. 요 놈도 매초 4cm씩 늘어나요.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자, 넓이를 S로 표현하고 넓이는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요 ST가 얼마일 때? 2500일 때. 그때 순간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이 변화율 자체가, 넓이의 변화율 자체가 뭘로 바뀐다라는 뜻?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넓이를 찾아볼 건데 t에서의 넓이니까 각변 길이를 알아야겠네? 원래 14는 고정돼 있을 거고 4cm씩 1초마다 변하니까 t초 후에 요 늘어난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4t. 따라서 넓이 ST는 가로의 길이 얼마? 14 플러스 4t. 세로의 길이도 똑같죠? 요게 바로 넓이가 된다라는 뜻일 거야. 그리고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변화율이 되고 2500이 될 때 t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그때 이 순간 변화율이 되고. 단어의 의미들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거 미분해 볼까요? S 프라임, 이거 2500이 될 때 먼저 구해줘야지. 2500이 될 테니까 14 플러스 4t가 얼마일 때일까요? 500일 때겠네요. 그럼 4t가 400, 50. I'm 또리. 산수 진짜 못하지 않냐? 4t가 36일 때, 그럼 t가 얼마일 때예요? 9일 땐 일단 찾아놓고, 그러면 변화율은 뭐라고 저놈을 뭐한 거? 미분한 거. 자, 요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 미분 이용할 수 있죠? 겉에 거 미분 2 곱하기 14 플러스 4t. 속에 거 미분하면 4만 튀어나오니까 8 곱하기 14 더하기 4t. 되니? 되니? 합성함수 미분 되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두 번에 걸쳐 미분한 거야. 겉미분하면 2에 14 플러스 4t일 거고요. 미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요거 미분해서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합성함수 미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t자리에 누굴 집어넣자? 9를 집어넣자 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8 곱하기 14 더하기 4, 9, 36. 얼마야? 400이니? 맞아?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레벨 3가 있네요. 근데 뭐 비슷할 거야. 이번엔 부피니까 식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 같아? 세제곱이 나올 것 같죠? 아닌가? 맞을 거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cm이고 높이가 10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열을 가하면 가로 세로는 1cm씩 늘어나고 높이는 1cm씩 줄어든다고 한다.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겉넓이 하우야. 그럼 뭐야? 부피에 대한 식도 만들어져야 되고 겉넓이에 대한 식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직육면체 모양이랍니다. 직육면체 모양이래요. 자, 바로 갈 겁니다. 시간 t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원래는 얼마였는데? 2였는데 1초마다 1cm씩 늘어나니까 2 플러스 t가 가로 세로가 되는 거죠. 높이는요? 높이는 처음에 얼마였는데? 10이었는데 1초씩 줄어드니까 t초 후에는 마이너스 t를 해주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뭐 부피도 시간에 따라 변할 거야. 그래서 대문자 VT로 표현을 해봅시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는 뭐예요? 이게 정사각형 모양 2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 10-t. 요 놈이 부피일 겁니다. 요 놈이 부피가 될 거고요. 자, 미리 겉넓이도 써자. ST라고 할게요. 일단 겉넓이는요. 직육면체 겉넓이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죠? 밑넓이 2개, 2개, 2개. 그런데 요 놈이 정사각형이면 옆넓이 4개는 모두 다 같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겉넓이 2개니까 2 플러스 t의 제곱이 밑넓이 2개, 몇 개 있고? 2개 있고. 더하기 옆넓이는 가로의 길이 얼마? 2 플러스 t. 세로의 길이가 바로 10-t. 요게 몇 개 있고? 4개 있고. 요게 겉넓이가 될 거야. 자, 식 정리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뭐래요? 부피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그때의 t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때 t값. 자, 요 놈도 최대니까. 그런데 보세요. 시간은 얼마에서부터 출발하니? 0에서부터 출발하겠지.
그러다가 밑넓이는 점점 커지고 높이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을까? 높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높이가 0이 될 때까지면 t가 얼마일 때까지? 10일 때까지. 근데 시간이 10이 돼서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직육면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부피도 존재하지 않고 건널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구간으로 따지면 무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열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최대값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 극대값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극대값 자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누구를 구하라? t를 구하라 라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뭐 할까요? 미분합시다. v't는 v' 미분합니다. 자,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2에 2 플러스 t 곱하기 10 마이너스 t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요거 지울게요. 앞에 거 2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 놓고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극값이 되는 값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원하는 거죠. 그럼 요 놈은 2 플러스 t로 묶어주면 여기서 2에 10 마이너스 t 빼기 2 플러스 t. 얘가 0이 되는 값. 그럼 일단 여기서 t값 얼마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당연히 안 되겠지. 시간이니까. 자, 요거 볼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3t에 12 마이너스 2면 20 마이너스 2면 플러스 18. 그럼 t가 얼마일 때라는 얘기야? t가 t가 6일 때. 이때 얘기겠네요. 그때의 뭐를 구하라고?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또 요거를 뭐 해주라? 미분해줘라. 이것도 미분해줘라. 물론 전개해서 미분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그냥 미분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4에 2 플러스 t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4는 그대로 곱하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뒤에 거. 더하기 4는 여전히 곱해져 또 있는 거야.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2 플러스 t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미분 여러분 찬찬히 해보고 자, 요 t 자리에 뭐 집어넣자? 6. 쌤이 귀찮아서 전개 같은 거 안 합니다. t 자리에 6 집어넣으면 4, 8에 32. 10에서 6 빼면 4, 4, 16. 6 집어넣으면 4, 8에 뭐야? 얘랑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 그러면 답은 16이 되겠네. 자, 마지막 유형이죠. 마지막 유형이면서 부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부피 나왔으면서 여기 또의 부피죠. 이 책이 좀 그래요. 아무튼 자, 보자. 여기는요, 선생님 다른 문제를 좀 풀게요. 1371번을 풀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건데 문제가 많이 나오는 1371번에도 별표를 하나 해 놓읍시다. 1371번을 풀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1371번.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높이가 2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매초 1cm씩 수면이 높아지도록. 수면이 높아지도록이야. 부피도 아니고요. 수면이 높아지도록 물을 넣을 때 4초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그랬어. 이렇게 원뿔 모양에다 물을 붓는데요. 요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10이고요. 원뿔의 높이는 2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쪼르륵 부을 건데 얼마씩? 1cm씩 높이가 증가하도록 이래. 누가 바뀐다고? 높이가 바뀐다는 거예요. 높이가. 즉 물을 이렇게 부으면요. 누구가 바뀐다고? 요 물의
높이가 바뀐다고, 높이가. 1초에 얼마 cc? 1cm씩.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t초의 높이는, 이게 높이가 t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때 뭐를 구하래? 이 물의 부피가 t가 얼마일 때? 4초일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 즉 t가 얼마일 때? 4일 때 부피의 변화율이래. 부피의 변화율은 그럼 뭐 하는 얘기야? 부피를 구해서 요 놈을 뭐 해줘라? 미분해줘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 놓고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값, 요 값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자,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고요.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뿔의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면 밑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원의 넓이를 하려면 또 누구를 알아야 돼? 반지름.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이용한다? 닮음 이용해야 된다. 큰 원뿔의 반지름 10대, 작은 원뿔의 반지름 R은 큰 원뿔의 높이 20대, 작은 원뿔의 높이 얼마? T. 그러면 20R은 10T고요. R은 얼마가 돼? 2분의 1T. 자, 그럼 부피 구합니다.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여기에 반지름이에요. 밑넓이는 2분의 1T 전체 제곱 파이 똑같은 거 빼먹고 또 틀리지 마라이. 곱하기 높이 얼마? T. 이렇게 되네요. 자, 요 놈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분의 파이로 묶어버리자. 12분의 파이에 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하자고? 미분하자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파이에 T 제곱.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자고? 4. 답은 4파이. 이런 거 파이, 주관식이면 파이 같은 거 빼먹어서 틀릴 수 있다고.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투 도함수 활용까지 미분의 모든 진도는 종료하겠습니다.